문화센터 고성이의 사무실에는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처리하던 성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고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성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뜯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사회에서 전달된 문화센터 지원 삭감 통보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성희는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읽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위치와 권력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성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류를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찢어댔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무너져가는 체면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는 그런 성희의 모습을 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나갔어요. 혼자 남은 성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성희의 모습은 사무실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신한 거죠.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이 성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여보,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성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원금을 줄인대요. 다른 이사진들이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아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견제를? 왜? 성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다들 대를 이은 명문가 출신들인데 그냥 재혼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잖아요. 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인해 보이던 그녀도 결국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성희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까지는 어루만져 줄 수 없었어요. 성희는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신의 위치를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같은 시각, 성재가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했어요. 협력업체 대표가 강하게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성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밀고 당기기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성재는 회사의 이익과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성재는 신중한 고민 끝에 납품단가 2% 인상을 양보하기로 결정했어요. 성재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회의실 한편에서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상대방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간 후 아버지가 성재를 별도의 공간으로 불러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아버지가 성재를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 한마디가 성재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성재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한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 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설명은 필요 없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성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왔지만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성재를 보며 내심 안타까워했지만 기업의 리더로서 성재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역시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네 어머니는 왜 예고를 안 하셔? 안 답답해? 한편 다른 곳에서는 영나가 오늘 잠깐 서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영나는 가방을 들고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나가 전화를 받자 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작업실 가. 성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논의의 여지도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자유로운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영나는 어머니 앞에서 감히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영나가 결국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실망감,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에 대한 답답함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지완과 함께 작업실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을 때 지완이 영나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진짜 너희 어머니는 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시하셔? 안 답답해? 지완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나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영나는 대답 대신 말없이 지완의 옷깃을 조용히 붙잡았어요.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절망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완은 그런 영나의 마음을 읽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계단을 오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과보호, 자신의 꿈보다는 가문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말이죠. 성재가? 지가 남친이야 뭐야? 오후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지 않은 카페에서 은호가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밥도 제때 못 먹는 것 같아서 챙겼어요. 영양 간식이에요. 은호는 성재의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잘 먹을게요, 본부장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은호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간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재가 은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는 서로에 대한 편안함과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성재는 은호가 요즘 많이 바빠 보인다며 몸 관리를 당부했고, 은호는 그런 성재의 관심에 고마워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창고 쪽에서 우연히 목격한 지역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점점 은호와 성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무의식 중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성재가? 지가 남친이야 뭐야. 지역 자신도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은호와 성재의 은근한 친밀함에 대한 질투심이 숨어 있었어요. 지역은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호를 바라보는 성재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눈빛,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환한 미소를 짓는 은호의 모습이 지역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꽃을 지피고 있었거든요. 지역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요.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게 본 역할이고요. 아우 거짓. 아우 짜증나. 다음 날 공사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던 은호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지역은 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요. 지역의 말끝이 흐려지는 것을 보니 비즈니스 관계로 지내자고 했지만 자꾸 예전처럼 은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은호가 현장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일정이 좀 빨라져서요.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게 많아서 일찍 왔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시작했는데 은호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말이죠. 지역은 그런 은호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호의 전문가적인 모습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은호가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무리했던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지역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다가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가.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쉬어. 하지만 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으로 코피를 닦으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게 역할이고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은호의 완고한 태도에 지역이 걱정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우 고집. 아우 짜증.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 말 속에는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자신 때문에 더 무리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그녀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답답함도 느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은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은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니잖아.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그렇게 갑질했냐고. 당신들은 뭐야? 내가 지훈호 생각을 왜 해? 치도 없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낮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강우가 카페 한가운데 서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우가 은호를 보자마자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거칠게 소리쳤어요. 진짜 아니잖아.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그렇게 갑질했냐고. 강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아껴왔던 강우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강우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너는 뭐야? 친누나인 척하면서 나를 이용한 거야? 나한테 뭔 권리로 그렇게 했어? 강우의 말 하나하나가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카페 안의 소란을 듣고 성재와 지혁이 거의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강우를 말리려 했어요. 성재가 강우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고, 지혁도 은호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성재와 지혁이 강우를 붙잡아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강우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카페 밖에서 세 남자만 남게 되자 강우가 비웃듯이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들은 뭐야? 내가 은호 누나 생각을 왜 해? 은호는 나한테 그냥. 강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듣고 있던 지혁과 성재도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이 화가 났어요. 지혁이 강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할 소리야? 은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혁의 목소리에는 은호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강우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도 지혁 못지않게 화가 나 있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하려고 애썼습니다. 강우야, 이러면 안 돼. 다들 진정하자. 하지만 강우는 성재의 말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냈어요. 결국 세 사람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성재가 나서서 강제로 강우를 그 자리에서 떼어놓았어요. 지혁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강우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 안에 혼자 남은 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강우를 진심으로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은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틀어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우와의 충격적인 대면이 있은 지 이틀 후 은호는 성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앞으로 있을 공사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성희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 일부러 참석했던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복도에서 성희와 마주친 은호는 평소라면 성희가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을 텐데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성희가 은호를 발견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다가오지 않았어요. 은호가 먼저 성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오늘 전시회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성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동안 은호를 바라보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성희가 간단히 인사만 받고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는 사이 성희는 별일 없어요. 오늘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라고 하며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성희가 떠나간 후에도 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성희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호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자신이 성희에게 신뢰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은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희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은호는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편 성희는 은호와 헤어진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성희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지위, 체면 사이에서 모성애가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성희는 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왔던 자신의 삶의 은호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 두려웠어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책상 위에는 영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얻게 된 딸인 영나는 성희에게 있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상류층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고
품격 있는 여성으로 키워지고 있는 영나와 달리 은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성인은 은호와 영나를 비교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친딸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현재의 안정된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강호와의 일로 마음이 상한 데다 성희의 차가운 태도까지 더해져 기분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카페에는 지혁이 창고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호가 카페 안에 들어서자 지혁도 작업을 멈추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혁이 은호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호는 지혁의 관심에 조금 놀랐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지혁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혁도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만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성재는 은호와 지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근 들어 은호와 지혁이 일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성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은호는 성재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지혁은 성재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호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성재의 세심한 관심에 은호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지혁과 성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지혁이 성재를 바라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넌 왜 이렇게 자주 여기 와? 사업이 그렇게 한가해? 지혁의 말에는 은근한 견제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도 지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바쁘긴 하지만 친구들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성재의 대답에 지혁이 더욱 불편해했어요. 두 남자 사이의 기싸움을 지켜보던 은호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은호가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두 분 이야기하세요. 은호가 일어서자 지혁과 성재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가 떠난 후 둘만 남은 지혁과 성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친구 사이에는 은호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정으로 맺어져 있던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었어요. 이렇게 은호와 지혁의 관계가 조금씩 변해가는 동안 성희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영나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마치 은호에 대한 죄책감을 영나에게 보상하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영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저한테만 신경 쓰세요? 영나의 질문에 성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그냥 내가 소중해서 그래. 성희의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강호는 그날의 사건 이후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호는 강호가 걱정되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호의 마지막 말들이 여전히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성재는 은호와 지혁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친구로서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 좋았지만 은호를 좋아하는 남자로서는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재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호 씨, 요즘 지혁이와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성재의 말에는 미묘한 질투심이 숨어 있었어요. 잘 지내긴요.
사적인 감정을 안 갖고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대하기로 했어요. 은호의 대답에 성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성재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고, 성희와 은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성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지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성희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리다가 결국 끊어졌습니다. 성희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은호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모성애와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자의 복잡한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과연 성희는 자신의 친딸이 은호를 계속해서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모성애가 승리할 것인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은호와 지혁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성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성희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것인지 말이죠.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화려한 날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한입 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